안녕하세요. 헤아림 심리연구소 소장 변상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의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담 연구에서 변이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심리 과정 또는 심리 상태 또는 심리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과 같이 매개 변인이 지금 이게 M이 1은 매개 변인 1, M이 2는 매개 변인 2를 의미합니다. 그림 1과 같이 매개 변인이 2개 이상이 있고 매개 변인 간에 이런 식의 화살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연구 모형을 순차적 이중매개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자가 주요하게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매개 변인이 하나 들어가 있는 단순 매개 효과 경로 2개가 일단 있는데요. 그것은 X에서 매개 변인 1, 그 다음에 종속 변인 이렇게 가는 경로와 X에서 매개 변인 2 그리고 Y로 가는 경로, 매개 효과 경로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에서 매개 변인 1을 거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인 2를 거쳐서 Y로 가는 이중 매개 효과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전제에 동의를 한다면 하나의 매개 변인만이 있는 단순 매개 효과 경로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는 연쇄 과정으로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 보다 정교한 단계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경우 연구 의의와 시사점을 어떻게 이렇게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구 의의는 대체로 선행 연구와의 어떤 차별점을 주로 이제 차별점을 바탕으로 서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연구자가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 경로를 검증을 했다면 기존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와 똑같은 순차적 매개 효과 경로를 검증한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면 연구 의의는 좀 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사점을 우리가 이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사점은 해당 지식이 알려주는 바를 의미하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해당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사점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로 과거의 선행 연구 내용과 방법을 현재 연구자의 연구 내용 및 방법하고 이제 비교하는 것이라면 시사점은 현재 연구자의 연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연구 의의는 과거와 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연구 시사점은 미래의 활용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 의의와 시사점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혼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사점은 학문적 시사점과 실용적 시사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학문적 시사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학문적 시사점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 제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식 제공은 우리가 논의를 쓰면서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 변인이 종속 변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선행 연구와 뭐 일치하는 결과다. 그럼 왜 이렇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논의를 쓸 거잖아요. 그 논의 안에 이미 학문적 시사점이 서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사점을 쓸 때 굳이 학문적 시사점을 한 번 더 쓸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그것을 쓰는 사람도 있겠으나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중요하게 취급하는 시사점이 제 생각에는 이제 실용적 시사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담 연구에서 실용적 시사점은 해당 지식을
상담 장면이나 교육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의 실용적 시사점을 쓰기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이상의 매개 변인 간의 관계에 이 심리적 과정으로서 의미 부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시면 사건이 독립변인이고 열등감, 공격성이 매개변인이고 우울이 종속변인 이렇게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 매개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가 잘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사점을 적는다면 단순하게 두 개의 매개변인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어떤 사건을 경험한 내담자의 우울을 뭔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열등감과 공격성의 변화에 개입해야 된다. 열등감과 공격성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만 이제 시사점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시사점을 쓰게 되면 순화된 서술이고 순차적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실컷 연구해놓고 결과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의 실용적인 시사점을 쓰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담 전략으로서의 시사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가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 내담자가 왜 우울한가 원인을 탐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탐색을 하다 보면 내담자의 어떤 공격성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듣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격성의 원인을 거슬러서 또 탐색하다 보니까 내담자의 어떤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열등감으로 간주를 하고 이 열등감에 대해 심리적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종속 변수를 거슬러 올라가서 열등감에 이르게 되는 탐색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경로 모형에서는 그러한 어떤 탐색 과정을 시간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격성이 있고 우울이 있는 순차적 매개 경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열등감을 1차적 심리 상태로 보고 공격성을 1차적 심리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2차적 심리 상태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순차적 매개 경로를 고려한다면 2차적 심리 상태인 공격성에 매달리는 것은 상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못한 1차적 심리 상태인 열등감이 계속 공격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차적 매개 경로를 알고 있는 연구자라면 이 지식을 활용해서 열등감을 먼저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어떤 상담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시사점을 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를 상담하는 경우에 열등감을 우선적으로 다룸으로써 공격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우울을 낮춘다는 식으로 시사점을 쓴다는 거죠. 즉 열등감의 어떤 선행적 변화를 강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시사점의 서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담자의 어떤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일종의 지도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 지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중 매개 효과 경로의 어떤 두 번째 시사점은 내담자 입장에서 변화 과정에 대한 정보로서 시사점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자신이 우울함을 겪게 되는지를 만약 알게 된다면 인지적으로나마 자기 정상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공황장애의 악순환 과정을 인지적으로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정보를 들은 환자는 증상에 대해서 통제감을 조금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증상이 발현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심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우리가 좀 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시사점을 이제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담자에게 당신의 열등감이 공격성을 일으키고 그 공격적인 행동을 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울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인 상담에서 그 해석이 내담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식의 어떤 정보 제공이 가치가 있다라고 시사점을 우리가 쓰는 것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의 실용적 시사점을 이제 두 가지의 방향성을 이제 알아봤는데 아마 첫 번째 시사점이 보다 더 많이 이렇게 서술이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사점에서 상담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